윤석열이 사부 요인하고 비공개 만찬을 했답니다. 이번에도 야당만 쏙 빼놓고요. 그냥 왕놀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가 천공의 말을 듣고 옮긴 건지 모르지만 육구참모총장 관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사를 간 뒤에 50억 이상을 들여서 평당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변기 하나에 2천만 원이라는 소리까지 거기 들어갔어. 결국은 들어갔어. 5월 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를 들어간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 관저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 근데 결국 다 알려져. 비공개인데. 윤핵관도 갔다 가지, 한동훈도 갔다 가지, 이상민도 갔다 가지, 국민의힘 지도부도 갔다 가지, 사부의원도 갔다 가지. 다 갔다 가는데 민주당을 안 불러. 그 뭐라고 합니까? 부창부수라고 합니까? 그 부부가 똑같이 행동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비공개를 공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아니 사실 근데 이렇게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거는 비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비공개를 함으로써 없어도 될 의심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 5인 같은 거 불러가지고 그걸 왜 비공개로 합니까? 왜? 뭐 때문에? 윤핵관 알려진 것만 국힘 지도부 김기현, 주호영, 한동훈, 이상민 등 만찬을 해. 이번에는 사부 요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 먹었다는 건데. 네, 오찬은 안 하고 대부분 만찬이죠. 그렇죠. 이것도 윤 대통령 때는 오찬이 많았거든요. 요즘 누가 회식을 저녁에 합니까? 그러니까 오찬이라고 하니까 그 점심밥, 네. 만찬은 저녁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밥은 필연적으로 술을 먹는데 윤석열이가 뭐 오찬한다고 술 안 먹겠어? 아, 그런데. 문제는 길게 먹겠다는 거지. 그렇죠. 길게 먹겠다는 거예요. 오찬은 1시간,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이런 정도 급 사람들은. 오찬하면 몇 시간씩 하잖아요. 시계 표현해서 1차, 2차, 3차, 4차를 다 거기서 하는 거지. 그렇죠. 만찬하면서. 그리고 이 사부 요인과 만난 날은 12월 7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벌써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게 오늘 공개가 되는 겁니다. 왜 공개합니까?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김진표가 갔잖아요. 근데 김진표의 그 국민 타이틀이?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의 관저가 여기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김진표가 많이 치른가 보네요. 너무 싫어. 그쪽이 원래 관저들이 많죠. 그렇죠. 국회의장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군부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비가 용이해서 그쪽에 뭐 육군참모총장 관저, 외무부 장관 관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터도 좋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죠. 네. 자, 윤석열이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 불러도 가지 마십시오. 김경수 지사처럼 나 사면 안 받을 새끼야 하는 것처럼 나 안 가 이 새끼야.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거 모욕죽이잖아요. 예. 윤석열이 최초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7개월 넘어가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난 게 최초입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 전국에서는 야당 대표를 안 만나면 지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국회의장한테만 부탁한다고 될 자, 우리가 일입니까? 리모델링 국민 세금 써가지고 잘 해놔서 한번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지들끼리 앉아서 술 먹는 게 정치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 저 삼권 분립이 확실한 나라에서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특히나 국회에 있는 야당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 이재명 그 모욕주기식으로 뭐 수사 중이라서 재판 중이라서 안 만난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입니까? 검찰총장식 사고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검찰총장 시절에 홍석현은 왜 만났습니까? 브라보. 빈센트는 왜 쳐불러? 이거 따봉 한번 줘야 돼.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야 진짜 훌륭해. 네. 자, 그 윤석열이가 만났다는 윤핵관,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주호영, 한동훈, 이상민 천공을 안 만났겠어요? 다 오라고 했겠죠. 왠지 땅굴로 들어갔을 것 아니 같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들어간 지 꽤 됐잖아 이제. 네. 근데 윤석열이가 들어간 지 꽤 됐는데 지금 나온 건은 지금 전체 4건밖에 안 나왔어. 네. 일주일에 5번을 해. 최소한
일주일에 다 7번도 할 거라고 봐. 그러면 거기 그 중에 한 명 포함 안 돼 있겠냐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렇게 복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사하고 나면 그 이렇게 그 무당 선생님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빌어주고 뭐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전 네. 100%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이 불렀을 사람 많아. 내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천공이죠. 엄청 많아. 하다못해 김상진 같은 애들 안 갔을까요? 아. 윤석열 힘내라. 언니 나도 불러줘.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한번 밥 먹고 오면은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네. 왜 그 김상진 말고 그때 지금 그 구속된 놈 하나 있잖아. 정권이. 아 안정권이. 안정권이도 야 내가 초대장 받았자고 이거 김건희가 보낸 거. 네. 아 부끄러워서 정말 어쨌건 참 이 시작이 이상하다. 아 참. 근데 진짜 중요한 게요.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IRA 관련해서 EU하고는 저번에 그 마크롱이 이야기를 했죠. 어떤 뉘앙스였냐면 재협상하는 뉘앙스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오잖아. IRA 전기차 보조금 이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백악관이. 네. 지금 이거 바로 해결 못해. 당연하지. 윤석열이 한번 사고치고 미국 의회를 상하원을 다 통과했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진짜 참 답답한 게 저게 그러니까 2025년에 그러니까 저런 제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0년, 2023년, 4년 이 2년 동안 미국 시장을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 시장을 누구한테 뺏기게 되냐면 일본차한테 뺏기게 돼요. 또 그건 못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1등 아닙니까? 이 현대차가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등인 그 일본 도요타하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현대차가 그 연구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2023년, 24년 이 2년 동안 일본 차의 그 모든 시장을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5년 이후에 현대차가 우리는 그러면은 생산 기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번 고착화 되기 시작하면 이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5년, 10년을 쓴단 말이에요. 부품 시장하고 같이 딸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유율을 뺏겨버리면은 되찾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대차의 한국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넉넉히 앉아서 시장을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되돌리기 힘든, 물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되돌리기 힘든 거를 지금 마치 할 것처럼 해서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올 때마다 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게 할 말이에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전향적으로 뭐 협의를 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아 그래 알았어 IRA법 한국 예외 어쩌고 들어줄 수는 있지만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저 국민 세금으로 한 50억 들어서 리모델링 해놨더니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서 치킨 마셔라 부어라는 거야. 이게 주지육림이 아니면 뭐야? 오늘 날씨가 춥다고 출근 안 했잖아. 날씨가 추워서 무슨 지가 중점 상황이든 원전 준공식에 안 갔잖아. 이게 대통령이야?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근데 윤석열 씨가 모르는 게 있어. 윤석열 건강 안 좋은 거 유명하잖아요. 네. 당뇨 심각한 환자야 이 사람. 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 결국 네가 후회해 이 사람아. 지금이야 주치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끈 떨어지고 감옥 갔다 오고 빈털털이 김건희한테 이혼당하고 나면은 병원 간 돈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 MRI 급여화 담당 등 231명 감축. 일단 사람을 줄였어 복지부 산하에. 예. 문재인 케어.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수순 방만한 건보 지출 정밀 점검하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건강보험료 7만 원 낸 게 김건희야. 현찰만 지금 50 갖고 있어.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70억이 넘어.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 지출 정밀 점검하라,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보험료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받아서 그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이상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건강보험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프거나 그 의료비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얼마를 남겼다, 모자랐다, 적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으로 돕는 게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유일합니다. 국고보조를 안 하는 나라로. 심지어 일본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왜 계속 가느냐? 국고보조금을 계속 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적자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직이라고 하는 수준 낮은 애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더군다나 지들이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건강보험료 막 수천만 원씩 내는다면 모를까. 김건희도 내는 7만 원 더 많이 내고 있을 거야. 이거 걱정하는 보통 일반 서민들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빠 설득하면서 내민 마지막 카드가 문재인 케어였다. 오빠 나 이번에 MRI 찍은 거 알지? 계속 추적 관리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되면 의료 민영화 될 거야. 문재인 케어 유지할 사람은 윤석열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2번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케어 똥파리들. 똥파리가 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자고 윤석열 찍고 이재명이 보복할 거라고 하면서. 예라이. 저 계정이 아직 살아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이낙연을 빨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 주말에 재방송이 다시 나가겠지만 문재인 케어 없애는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에서 다시 알려드려요. 어차피 윤석열은 재정을 파탄시켜서 건강보험에 근간을 해친다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 저 주둥아리를 진짜 내가 이 부분은 워낙에 많이 계속해서 쉽게 표현하면 팔로잉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가 완전히 생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케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바마 케어나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 케어란 말이 붙을 정도면 획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그 비입긴 부익부 양극화의 나라가 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아예 병원을 못 가고 직접 수술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되지 해가지고 네. 오바마가 상당히 발전시켜서 오바마 케어가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건강보험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문 대통령이 그랬잖아. 저번에 그 문재인 케어 시작하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이거야. 건강보험을 지금 재정 건전성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걸 소위 계약하면서 계약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재인 케어가 시작돼서 밑에 파란색이 적자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작했더니 적자가 났네. 근데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또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 적자, 2019년의 적자는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일부러 적자를 냈다고요. 재정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일부러 적자를 냈던 상황이야.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급여를 해주던 항목들을 대폭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겠다는 것 중에 한번 봐봐요. 지금 조기용. 얘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얘가 나중에 똑같은 이야기 하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라고. 이자가 보건 전문가, 복지 전문가 아닙니다. 얘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쉽게 표현하면
굳이 말하자면 재정 전문가예요. 음. 이런 놈을 보건복지부에 안 쳤잖아.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진짜 결정적인 사기는 이겁니다. 건보 재정 규모가 1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MRI나 CT를 줄이면 일부를 줄이면 아껴지는 돈이 2천억이에요. 0.2%. 100조 정도 중에 2천억 정도를 아끼겠다고 MRI, CT를 앞으로 찍지 말라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정권 교체 싱크탱크에서 알려드린다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갔을 때 MRI, CT는 의사가 소견으로 찍어봐야 된다고 할 때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찍고 싶다고 MRI 무조건 찍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얘는 어떤 짓이냐면 내가 속이 아파. 근데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CT도 찍고 MRI도 찍는데 MRI 찍고 CT를 찍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게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건강보험 흑자내서 뭐 하게요? 난 그게 너무 웃겨요. 그 흑자내서 뭐 할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건강보험만 봐도 문재인 케어라는 그 제도로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냈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방적 의료라는 이 개념을 이 실질 소득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이 정책하고 이렇게 융합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하면 돈 주는 이런 그 제도들 있죠. 동네에서 이제 마을 건강 주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시켜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산책한 거 찍히고 그러면은 월말에 정산해서 용돈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료 시스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게 건보료를 훨씬 많이 아낄 그렇죠.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건강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급여,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을 하면 내가 내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요 항목을 대폭 없애는데 다 해봐 2천억이라고요. 100조 중에서. 그러면 그게 급여를 안 해주면 결국 그 돈은 일반 보험회사들이 내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천억을 아끼겠다고 100조로 운영되면서 흑자 때문에 일부러 적자를 냈던 걸 이유로 하고 가져와서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의 이유가 쉽게 말하면 과잉 진료라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거기다가 심각한 건 윤석열이 이번에 이야기한 게 전체적인 이렇게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역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후반부에 우리는 이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이후로 모든 대통령은 보장성을 높인다고 약속을 하고 추진해 왔어요. 심지어 박근혜까지. 예. 근데 윤석열은 이게 굉장히 뭐 혁신적으로 좋은 제도나 되는 것처럼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한 말이 결정타라고 난 생각해요. 일찍이든 일찍이든 간에 이런 것 줄어드는 건 못 참거든요. 갑자기 이 윤석열 찍은 어르신이 내가 내야 될 병원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당장 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지지율 급락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비가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조금 더 텀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 찍어보라고 해서 옛날처럼 싸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뭐 몇만 원이면 되거든요. 4, 50만 원짜리를 몇만 원에 찍을 수 있다고. 네. 3, 4만 원에 한 10%만 내면 되니까. 근데 병원 갔더니 50만 원 내라 그래. 그럼 당장 현타가 온다고. 난 그 지점에서 윤석열 자기 발등 썩어가는 소리예요, 그게. 최소한 문재인 케어를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면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 더 보장해주겠네.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아유, 씨. 윤석열 케어 말만 들어도 싫기는 한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케어가 뭐니까 삼성생명 가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손보험 말하자면 가입하라고 그거지. 하는 이야기죠. 이제 보험회사들이 더 상황이 커지는 거고요. 음.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 돈 내서 니들이 진료받는 꼴 못 보겠다라니까요. 왜냐하면 뭐 김건희는 안 냈지만 건강보험료 7만 원밖에 안 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보험료만 수백만 원씩 내요. 맞아요. 건강보험이 징벌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많이 냈는데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있는데 니들이 나 때문에 무슨 뭐 여기저기 병원 쇼핑하고 다녀 이 마인드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알고 보면 전체 100조 재정에서 겨우 줄인다고 해봐야 2천억. 요양병원 슈킹 많이 해봐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요양병원 해보신 분이라서 요양병원 부분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급여가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싹 바뀌고 있다고. 어르신들 나중에는 저기 따로 대통령실 앞에 모이겠어요?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처단하자 할 거야 분명히. 추운데 핫팩은 나눠드릴게.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 그 무료 그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빨리 없애야겠네요. 아 그래 진짜 재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면 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이거 뭐 엘리베이터 다 철수시켜. 그냥 올라오시라고 해. 참, 그런 나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자 아직도 구독 안 하거나 좋아요 안 하신 분 있다면 제발 해주시고요. 제발요. 그리고 멤버십도 계속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계속 빠져요. 원래 그렇다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새날에 있다가 9시에 다시 오고요. 들어주시느라 힘든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막 빗대로 올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